안녕하세요. 서울메이치과의원 민경만입니다. 평소 대한치주과학회 등 여러 일로 교류를 하고 있는 몇몇 선생님들과 치주 및 임플란트와 관련한 개원가의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족한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누다 보니까 오르다 연수회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소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이번 메가스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꿈에 도전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메가스쿨을 통해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연수회를 진행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광범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오르다 강의 그룹은 기본 목표가 치주 진료를 기본으로 한 임플란트 진료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외과적 치주 치료를 포함하는 커리큘럼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술자들이 평소 외과적 치주 치료를 기본으로 다져진 스킬을 바탕에 두고 어드밴스한 술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저와 윤종호 교수님은 각각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연조직 및 경조직 처치를 강의할 예정이며 창동훈 원장님과 이동훈 교수님은 상악동 측방 접근법을 기본으로 다양한 치료종 접근법을 비교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메가스쿨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증례 경험과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연자분들이 실습을 통해 연수생들에게 직접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공되는 강의들은 매우 잘 오거나이즈된 커리큘럼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과정을 이수하신 선생님들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본인들의 임상 능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 연자분들이 참여한다는 점은 연수생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에 편향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한 사안에 대한 여러 연자들의 의견으로 정반합적으로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통합적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여러 연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맡은 내용을 최대한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연수생과 연자의 1:1 라이브 서저리도 포함되어 있어 현장감 있는 지식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이론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적절한 이론적 지식은 술중 우발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디시전 메이킹을 적절히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내용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숙지하기 위해서는 실습 과정을 통한 단계별 숙련의 과정이 중요하며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하여 라이브 서저리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기스 연수생들에게는 수료 후에도 장기적으로 멘토가 되는 연자들을 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상 진료에서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메가스쿨에서 제가 맡은 파트는 기본적인 치주외과 술식 및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 처치입니다. 저는 평소에 외과적 시술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려운 시술을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외과적인 치주 치료에 많이 노출되어서 기본적인 절개와 봉합이 익숙해져야 조금 더 난이도 깊은 시술들을 무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선생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치주 외과적 시술을 넣어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한 치은 절제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근단변이 판막술로 어찌 보면은 발거해야 될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이상 된 증례인데요. 아직까지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근단변이 판막술과 더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착 치은이 적은 경우에 우리가 치은 이식술을 하기도 합니다. 5년 후에도 잘 사용하는 환자를 보면서 우리 기본적인 치주외과 술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악 전치부에서 심미적 치료를 위해서 유리 결체 조직 이식술이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소를 잃어버린 환자분께 우리가 유리 치은 이식술을 통한 보철 치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미소를 회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러한 치주 치료를 기반으로 임플란트 치료에 임하신다면 많은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 이러한 연조직을 우리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치료에 많은 지식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소프트티슈 매니지먼트의 내용으로는 임플란트 수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먼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소프트티슈 매니지먼트의 종류들, 그 다음에 플랩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위해서 특히 GBR을 시행하는 동안에 1차 봉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시술 후에 치유 과정에서 우리가 소프트 티슈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보철 술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임플란트 주변의 바이오로직 위스를 우리가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2차 수술은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술식을 택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철과 관련해서 다양한 종류의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별도로 준비해서 기본적으로 치료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임플란트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실습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진료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어려운 증례들을 다음과 같이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는 치과의사의 수가 적지 않은 시대이면서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임플란트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임플란트를 비롯해 치과계 많은 분야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양의 지식들이 공급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은 아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은 베토벤이 자그마치 3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작곡한 곡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파브르 곤충기도 파브르가 현직에서 은퇴한 뒤 30년 동안 관찰한 곤충 이야기를 10권의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디가 자랑하는 쿼트로 역사도 기술을 통한 진보의 30년 역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환자분 중에서도 제일 오래 다니신 분이 이제 28년이 되셨고 2달 전 임플란트 시술도 받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자분들과 함께 늙어가면서 그 가운데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치과 의사로서의 많은 지식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 힘드시겠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자와의 관계를 라이프롱 컴패니언이라 생각하시고 진료하시면 치과 의사로서 인생에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건투를 빌고요. 많은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